시간이 멈춰버린 원도심.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골목길. 이런 도심의 쇠락은 오래된 도시가 겪게 되는 하나의 운명입니다. 도심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 그때의 기억과 시간을 되돌리고 도시를 살리기 위해 울산 중구가 선택한 길은 재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입니다. 울산 중구 문화의 거리가 토요일 아침부터 요란합니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가치예술협동조합 작가들이 여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설치 미술 작품들을 갖다가 벽면이라든지 옥상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앞만 보고 땅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늘도 보면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홍보 효과 차원에서 이렇게 작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작가들이 총 6작품을 선보이게 될 설치 미술전. 작품을 전시하는 곳은 주로 이런 건물 외벽이나 옥상입니다. 벽을 타고 오르는 듯한 이 졸라맨 작품 역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죠. 작품 설치를 총 책임지고 있어 마음이 더 바빠진 신무경 작가. 지금 어디 가시는 건지요? 이쪽에 문화의 거리 2층에 헐크 작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만화와 영화 속 주인공인 헐크를 설치하느라 벌써 2시간 넘게 씨름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또 다른 작품은 벌써부터 옥상에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요.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 어떻게 함께하게 된 걸까요? 이게 지상이 아니고 이 옥상에서 한다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또 자세하게 이제 설명 듣고 하니까 나쁘진 않고 한번 저한테도 또 색다른 어떤 지금 색깔이 나오는 장면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 이틀 전인가 현장 와서 한번 보고 이 가능하겠나 생각했는데 오늘 새벽에 와서 사람들이 없을 때 혹시나 싶어가지고 설치했는데 저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자화상을 표현한 이 작품은 철을 붙인 후 그 안에 공기를 넣고 부풀어 오를 때까지 달궈 만든 건데요. 그래서 제목도 우연한 팽창입니다. 이렇게 건물에 작품이 설치되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안전 문제. 그래서 보험까지 가입해둔 상태인데요. 그래서 옥상에 보름달이 올라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도 들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데는 보름달이고 끝에는 얼굴과 또 천둥달이 있으니까 시작과 끝점을 갖다가 이 거리에서 한꺼번에 보여주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말하자면 옥상 갤러리는 원도심의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 재생의 첫 시작이자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도시 재생 시범 프로그램이 펼쳐질 곳은 젊음의 거리와 이어져 있는 포차거리, 평소 주차장으로만 쓰이는 태화강 둔치, 그리고 문화의 거리의 옥상 공간입니다. 이들 장소의 공통점은 모두 원도심에 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은 뜸한, 그래서 새로운 활기가 필요한 곳이라는 점이죠. 한때 포장마차로 붐볐던 포차거리.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옛말입니다. 지금은 바로 옆 젊음의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잘 발걸음을 안 하는 공간이 돼버려서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술집이 많고 아케이드가 있는데 아케이드 위에 조명이 있고 뭔가 나이트클럽 같다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나이트클럽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와도 비도 안 맞고 술집도 옆에 있으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해서 클럽 야시장이라는 것을 기획하게 됐어요. 클럽형 도깨비 야시장으로 변신하게 될 포차거리의 시범 프로그램은 그동안 지역 문화 행사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은 중구문화원이 맡을 계획입니다. 이곳 거리 전체를 재밌는 놀이공간으로 꾸미되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 그래서 이곳 상인회 회장님까지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 도로를 좀 차단시켜가지고 부스 설치해가지고 프리마켓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점과의 협조를 좀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물류차들이 오는데 불편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점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 정도 하니까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저희들은 뭐 상점가 장사 잘 되면 좋죠. 저는 그 이상 바랄 게 더 있겠습니까? 우리 상점가에 가면 뭐 웃음꽃이 피면 그 이상 그거는. 이런 시범 프로그램을 하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엔 걱정 아닌 걱정이 있었습니다. 생각외로 뭐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습니다. 뭐 맨날 뭐 시끄럽게 뭐 행사를 하냐, 뭐 이래 갖고 뭐 매출이 오르는 거 뭐 느긋만 즐겁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오늘 생각외로 또 상인 회장님 또 같이 가니까 또 이렇게 저희 이제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 보고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또 야시장뿐만 아니고 원도심 전체가 이렇게 정말 활성화되면 옛날 그 시내 명성을 좀 되찾았으면 하고, 또 그렇게 되찾아진다면 저희들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포차거리와 함께 도시재생 시범 프로그램 대상 지역이 된 곳은 바로 이곳 태화강 둔치입니다.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 옆에는 주차장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곳을 그저 주차장으로만 쓰기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생각해낸 것이 이 푸드트럭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이 태화강의 포장마차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화강 하면 포장마차라는 게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태화강을 살리는 어떤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주차장 이외에는 어떤 주민 활용 공간도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냥 푸드트럭 한번 깔아보면 어떨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너무 호응이 좋았던 이유가 옛날에 포장마차를 기억하고 있던 분들은 그 기억을 하면서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푸드트럭에서는 추억 속 포장마차와 달리 이 시대에 맞는 맛과 문화를 한껏 느낄 수 있는데요. 더구나 이곳 둔치는 점포 상인들과의 갈등을 피하면서도 도심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울산 중구 원도심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또 다른 곳은 젊음의 거리를 조금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이곳, 문화의 거리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거리의 모습은 꽤 많이 달라졌지만 건물 곳곳은 여전히 비어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옥상을 무대로 하는 달빛 마루 콘서트. 그런데 왜 하필 옥상일까요? 저희 옥상에서 공연을 하면 옆에 있는 건물들이 다 저층이기 때문에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3층, 4층에 어떤 바라보는 공연장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카페가 생긴다든지 해서 저희는 바라볼 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지 옥상에서 공연을 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의 거리에 있는 여러 건물의 옥상 위에서 작품을 감상하거나 콘서트를 즐기거나 캠핑을 하거나 혹은 영화를 본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달빛마루 콘서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과 지역 문화인들이 직접 기획한다는 점에서 더 기대되는 프로그램이죠. 문화의 거리에 있는 한 작가의 작업실. 오늘은 이곳에서 캘리그라피 작가로 문화 기획자로 활동 중인 이보람 씨와 지역 예술가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로전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옥상에서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위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 자체를 위로전이라고 잡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획 그런 지금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이들 작가들이 함께할 프로그램은 안녕 옥상시의 위로전. 이름 그대로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전시입니다. 3년 전부터 여기 중구에 지금 이제 입주? 이제 여기에 터를 잡고 지금 작업하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 이런 전시 체험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 개인적인 작업이나 이런 작품 만드는 것에만 심취해 있다가 이런 데 한 번씩 나오면은 이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돼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국의 캘리그라피 작가 10명과 기획자, 지역 작가를 다 더해 무려 23명. 모임 일정만 10차례 이상입니다. 사람이 중요시 돼야 되고 사람이 남는 게 도시재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뭔가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의 거리에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기획자로서 한번 움직여보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문화의 거리 사람들이 한번 보고, 그래서 그 과정들 자체가 하나의 도시재생의 하나의 프로그램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결과물 자체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의 디테일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밑에 이쪽 옆면이 옥상에서 캠핑 대작전을 준비 중인 청년 기획자 홍지윤 씨도 밤늦은 시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0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기발하고 이색적인 문화 행사를 기획해 왔는데요. 그런 다양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로그램은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이제 잔디밭이나 이런 옥상에서 기존에 없었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만들고 그 공간을 새롭게 재연출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좀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진짜 그냥 일단 옥상 캠핑장은 예닐곡동의 텐트에 바비큐 존까지 꾸밀 생각인데요. 그런데 캠핑장을 꾸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사람들을 옥상에 모으는 일이 아닐까요? 저희가 옥상 캠핑존에 이제 올 수 있는 주 연령층을 타겟층을 잡았습니다. 타겟층은 20대에서 30대를 타겟을 잡고 그 타겟이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는 홍보 툴이 이제 페이스북과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4만 명 정도가 이제 뷰가 도달이 되고 있고 꽤 지금 핫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심 속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옥상 캠핑 대작전. 그래서 더 기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하루 일과를 마칠 밤늦은 시각. 그때서야 비로소 회의를 시작한 이들은 옥상 콘서트를 준비 중인 별빛 가득 루프탑 페스티벌 팀입니다. 이들이 준비하는 공연에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새는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 예술로서 이제 뭐 주변의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공연을 하면서 비보이와 함께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현대 무용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다거나 아티스트들의 뭐 그림 같은 거라든지 혹은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플리마켓이라든지 간단한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이제 얘기를 병행하고 있어서 회의가 조금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공간에서 특별한 공연을 펼치는 만큼 준비할 게 꽤 많습니다. 일단 물건 나누는 게 좀 힘들고요. 그리고 어떤 이
이 안에서 공간제 제약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져다 수 없지만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잘 살려서 어떤 시각적인 것과 그다음에 소리적인 예술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그 겨울만의 어떤 독특한 느낌 같이 섞어서 공간감적인 예술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별빛 가득 루프탑 페스티벌을 위한 연습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사실 연주팀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재즈와 창작무용이 어우러진 일종의 콜라보 무대를 위한 시간인데요. 옥상이라는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공간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밤을 잊은 채 모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겠죠. 울산 중구에서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3년 창조도시기획단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더 활발해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서 지난 2년여 동안 5차례의 도시재생대학이 열렸습니다. 네, 주민한테 원하는 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딱 하나세요. 주차장 만들어 달라, 우리 집 앞에 도로나 달라. 근데 그분이 무식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대학이나 포럼을 통해서 주민 의견으로 이런 사업들이 성취됐다는 걸 계속 보여드리면서 단지 주차장만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많은 것들이 그리고 많은 일들이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죠.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느끼게 해드리는 게 그게 하나의 저희의 프로그램의 목적이죠. 그렇게 주민들을 위한 일종의 학교 역할을 하던 이곳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 맞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새 단장하기로 한 건데요. 어떤 변신을 하게 될까요? 지금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쓰임새가 워크숍 진행하는 용도로만 쓰였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그래도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공간처럼 만들고 싶은 게 좀 목표가 좀 크죠.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려고. 플러스해서 도시재생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 뭐 중구 군민들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도모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2주에 걸쳐 진행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시기획. 여기에도 도시재생의 의미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영상으로 저희가 편집을 해서 중구에 흘러온 지금까지 시간들을 좀 배열순으로 보실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높낮이가 다 다른데 같은 영상이에요. 근데 왜 다르게 놨냐?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성인들까지 눈높이에 맞춰서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리고 저기 끝에는 시계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시간도 나중에는 뭐 어느 책이든 아니면 사진으로 남아서 역사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동안 중구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위한 상징적 공간도 있는데요. 실제 도시를 살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한 이들은 바로 이곳 주민들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드디어 새롭게 꾸며진 공간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6번째 도시재생대학이 개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맡아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출발입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것도 공동체를 갖다 회복하고 지역을 갖다 재생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개념하고 공동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사회적 경제하고 도시 재생을 접목을 갖다가 해서 도시 재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사회적 경제에서 맡아서 이렇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공동체도 복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훨씬 크겠다. 그런 개념에서 기획을 갖다 그렇게 했습니다. 약간 넉넉하고 인심 좋고 말하자면 이번 수업은 도시 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도 함께 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전부 다 지역 맞춤형으로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돼서 된다면 그냥 추상적인 다른 지역의 뭐 지역과 관계없이 다른 지역에서 누구나 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에 맞춤형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판이 그 거리의 특성을 짓는 것을 맞습니다. 원도심을 살리려는 울산 중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는 바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도시재생 포럼. 아니나 다를까 이날 행사에서도 눈에 띈 건 역시나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일단 가장 특징은 그 젊은 층, 그다음에 노년층과 그 세대 간의 어떤 그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다는 부분, 그런 것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 성공한 곳은 아무래도 그 과거보다는 뭐 추상적이지만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다는 거죠. 뭔가 안전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이 되고 또 일부 물리적 환경도 개선되는 그런 것이 뭐 성공적으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 서로 돕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 훨씬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죠. 결국 이번 도시재생 시범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참여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실험이자 과정입니다. 울산 중구의 도시재생 시범 프로그램. 그간의 준비를 거쳐 드디어 7일간의 막이 올랐습니다. 크고 작은 10여 개의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이곳 포차거리와 태화강 둔치입니다. 그런데 포차거리는 평소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사정은 태화강 둔치 역시 비슷합니다. 이곳 낚시터는 붕어나 잉어 같은 어종이 적응할 수 있도록 벌써 며칠 전에 준비를 끝낸 상태. 하지만 궂은 날씨에 평소 강변을 오가던 사람들의 발길마저 뚝 끊겼습니다. 오늘 이제 첫 운영길인데 평일에는 어차피 내방객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준비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금토일 기점으로 해서 내방객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축제와 달리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 그래서 성공의 기준도 축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 숫자가 그 축제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 한 명이 오더라도 그 축제에서 느끼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인원이 몇만 명이 왔다 해서 그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분이 오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평가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아마 전국 최초로 주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계속 체크하고 피드백 받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은 도시 닥터들. 이들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임명된 도시 전문가이자 주민들인데요. 어떤 점을 눈여겨보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안내 홍보가 잘 되었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내 표지와 그 행사하면서 안내를 잘 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이제 유입 인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사람들의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 이런 행사가 좋았느냐, 싫었느냐 하는 식으로 임의적으로 제가 이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범 프로그램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거리는 조금씩 활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하나의 놀이공간으로 변한 포차거리. 추억 속 게임도 반응이 꽤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친숙한 공간하고 이어진 거리라는 것을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좀 많은 놀이 아이템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 젊은 이제 학생들이나 20대들한테 친숙한 이제 보드 게임,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게임들 넣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목을 끄게끔, 그리고 많은 좀 즐거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공간. 도시 재생은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는 일이겠죠? 울산에 와갖고 원래 인천이거든요. 인천 사람인데 울산 와서 구경하니까 너무 좋아요. 포차거리가 되살아나면서 이곳과 멀지 않은 태화강 둔치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졌습니다. 예상대로 낚시터 역시 첫날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아니 잠깐 뭐 여기 성남도 왔다가 그냥 우연찮게 여기 포드 트럭 있어 왔는데 있길래 재밌네요. 김준영님. 네 마리. 네. 가족들하고 나오니까 어때요? 김준영님 안 계세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낚시하는 거를. 그래서 경험 삼아 나왔는데 잘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기분 좋은 성과가 있기까지 고민도 많았고 숨은 노력도 많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낚시터 운영이라는 게 저희도 처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들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어종을 좀 다양화시켰고요. 그다음에 낚시 바늘도 좀 다양화시켜서 뭐 작은 고기든 큰 고기든 좀 다각도로 물릴 수 있게끔 그래야지 애기들이 큰 고기를 낚는다는 건 사실상 무리거든요. 그래서 손맛을 볼 수 있게끔 좀 고민을 같이 했던 것들이 좀 주요하게 적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질 무렵 시작된 또 하나의 시범 프로그램은 몽골 천막 모닥불 파티. 시민들의 사연을 받아 시행하다 보니 특별한 사연을 가진 참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딸인데 내년에 시집 간다고. 제가 내년에 결혼한다고 그 전에 아버지 생신이셔서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음악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신나고 그리고 너무 그 환경이 잘 돼 있더라고요. 불도 잘 계속 막 해주시고 그래서 좋게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점잖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작은 형님하고 장모님하고 저형 저희 와이프 분위기도 좋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조개도 먹을 수 있고 분위기가 참 좋네요. 아유 맞아요. 이웃 사촌이에요. 같은 아파트 살아요. 같은 아파트. 이게 중구체육회에서 이거 한다고 홍보하시길래 서착순으로 뭐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 빨리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너무 좋죠.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새벽에 하든 어쨌든 무조건 1등으로 들어올 거예요. 너무 좋아요. 드시겠어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낚시터와 모닥불 파티장으로 변한 태화강 둔치. 이제는 단지 주차장이 아닌 색다른 추억과 만남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 원도심하고 이 태화강하고 이제 지금까지는 좀 어떤 연계성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도심이 다른 이제 새로운 울산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천혜의 자연 환경인 태화강과 원도심을 이제 잘 연계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방법들을 구상하다가 우리 중구에서 이런 태화강 플레이존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한편 문화의 거리 일대 옥상 3곳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팀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역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은 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옥상에서 즐겁게 전시도 보고 즐기고 보고 하는 거를 시민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큰 고민이죠. 그래서 작은 못 하나라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조명이 필요 없는 낮 시간에 전시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면 더 좋겠죠?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체험 부스 같은 걸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많은데 그걸 진행을 할 때도 원래는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할까 생각을 했었고, 그게 굉장히 저렴하고 무엇보다, 그리고 많은 물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 자체의 취지도 그렇고 우리 도시 재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시를 살리는 거니까 주변의 상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능상가랑 주변에 이제 상점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하고 매칭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상인들한테도 이 사업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저희 몫인 것 같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안녕 옥상시의 위로전이 열리던 날. 이번 위로전의 첫 시작은 전국의 캘리그라피 작가 10명이 보내온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손글씨 전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으며 한 계단 한 계단 옥상까지 올랐을 때 사람들은 이곳에서 또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올라오시면서 보셨던 작품들을 보기만 하진 않고 다 직접 여기다 엽서를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여기 주소랑 달아주시면 제가 발송해 드려요. 이것도 소장 가치도 있고요. 원하신 작품 하나 선택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힘든 계단을 올라오거나 힘든 상황을 극복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 그래서 이름도 위로전입니다. 네, 2017년에도 대박 나고 싶다고 적었어요. 네. 올라오시니까 어떠세요? 분위기 아담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역의 작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발품을 팔아 준비한 이번 전시. 그 노력의 대가가 바로 옥상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문화의 거리의 도시재생이 정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주민들을 넘어서가지고 지역의 상인들, 그리고 또 애기 엄마, 또 임신하신 분들까지 다 올라갈 수 있게끔 해드렸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도 했지만 그 준비한 걸 넘어서가지고 정말 큰 위로를 받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작가들도 진짜 위로받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과 영화 상영이 동시에 진행될 또 다른 옥상에서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다 보니 유동 인구가 많다는 게 무엇보다 큰 장점인데요. 그 대신 6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모든 장비를 직접 옮겨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로 10개, 가스통 10개, 의자 60개, 테이블 16개, 테라스, 음향 장비 제일 대박인 거 모래주머니 큰 거 50개 올라왔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도심지잖아요. 그리고 또 몇십 년 된 오래된 도심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아날로그가 되어 있고, 이게 또 매력일 수도 있고 약간 힘든 점일 수도 있는데, 저희 준비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몇십 킬로 되는 이런 가스나 뭐 몇십 킬로 되는 것들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힘들죠. 사실 이곳 옥상은 전통시장 내에 있는 일종의 주상복합 건물.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곳이죠.
좀 사람들이 좀 추울까봐, 예, 추울까봐 이제 이런 히터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왔고, 그 다음 이것들은 히터에 들어가는 이제 가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시죠? 네, 의자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잔디를 다 깔 거거든요. 이 잔디들, 인조 잔디들 저희가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저희 캠핑장에 저희 다 깔 예정이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에 다들 장애물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애물을 저희가 피해 가지고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장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계속 살고 계시는 또 이제 주민들의 또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 좀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고 피해를 덜 받게 하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의 지금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옥상에서 하는 만큼 날씨와 안전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추위를 막아줄 난방기구와 강풍을 대비한 모래주머니까지 챙겼습니다. 처음 하는 거고요. 비슷한 걸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작업인데 하게 돼서 뭐 기쁘지만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없는 공간이라서 아쉬운 점도 있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놀 수도 있구나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만 해도 흐뭇합니다. 드디어 옥상에서 캠핑을 즐기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된 첫날. 제법 그럴싸한 캠핑장이 꾸며졌습니다. 그것도 도심 속 옥상이라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곳에 들어선 캠핑장인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요? 페이스북에서 보고 오게 됐어요. 지금 금방 올라오시는 길이에요? 네. 내일 오시려고요? 네, 내일 오려고 일단 보러 왔어요. 처음부터 SNS를 통한 홍보 전략을 세웠던 옥상 캠핑 대작전. 실제 가족 단위의 사람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좋습니다. 가족들하고 나오니까. 좋아요. 어떤 집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옥상이어서요. 아, 그래 지나가다가 밑에 적혀 있길래 한번 올라와 봤어요. 올라오니까 어떠신데요?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생각했던 분위기하고 좀 다릅니까? 아니면 어떤가요?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 생각했던 그냥 거. 별로라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도 캠프를 많이 다녀서 캠핑을 다녀서 이제 갔는데 괜찮았어요. 더 멋진 캠핑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옥상 캠핑 대작전. 옥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입니다. 캠핑 못지않게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프로그램은 바로 짤 영화 속 가상현실로의 초대입니다. 제목 그대로 10분 안팎으로 편집된 영화를 보는 동안 영화 속 장면이 실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말하자면 가상과 현실의 만남이죠. 어찌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가족들끼리 여기 성남동 많이 활성화되는 거 구경하러 온 김에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이 영화가 상영된다는 거 알고 구경 올라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더 잘 꾸며져 있어서 더 놀랐던 거죠. 애들도 잘 놀고 영화도 재밌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는 것도 재밌고요. 옥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는 잘 몰랐어요. 분위기 좋네요. 네, 우리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많이 오겠어요. 사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객뿐 아니라 공연에 참여한 스태프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네, 끝까지 있을 거예요. 공연도 하고 관객들도 있고 다른 데는 공연만 하고 가버리고 했는데 볼거리가 있으니까 있게 되네요. 옥상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만들어낸 짤 영화 속 가상현실로의 초대. 결국 원도심의 새로운 활기는 이렇게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일단 좀 뿌듯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너무 조금의 분들이 보고 그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았는데 오늘 뭐 빈자리 없었고 서 있는 분 많았고 다친 사람 없었고 공연했던 분들도 만족스러워했고 준비했던 모든 스태프들도 만족스러워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안 내려오네. 이번 도시재생 시범 프로그램의 마지막 일정은 별빛 가득 루프탑 페스티벌입니다. 오후 서너 시 무렵부터 공연 무대를 준비하느라 분주해진 옥상. 이곳 역시 옮겨야 할 게 한가득입니다. 저희가 노력한 만큼 시민들이 와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많이 일단 찾아주시는 게 아무래도 저희한테 좀 많이 힘이 되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틀간 이곳 무대를 빛내줄 사람들은 7개의 공연팀과 관객들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옥상에서의 특별한 무대. 둥근 보름달까지 떠있는 옥상 무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약간 이런 공연장이 잘 없거든요. 울산에는 보통 이제 밖에서 하게 되면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지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 여기 분위기가 좋으니까 음악도 곁들여서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 강해서 좋아요. 원래 어려운가요? 사실 이번 공연에는 처음 기획대로 공연 외에도 볼거리, 먹을거리 같은 또 다른 재미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공간이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청년 공간들이 지하에 많은데 이제 옥상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고 또 옥상에서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에서 바람도 느끼면서 음악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별빛 가득 옥상 페스티벌은 지금 이런 멋진 공연을 통해 사람들의 노력이 도시를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앵콜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항상 음악을 하면서 음악 활동하면서 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음악하는 사람의 시선으로서 봤을 때 조금 항상 이렇게 좀 바래왔던 어떤 것들을 아주 소소하게라도 이 옥상에서 표출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고 같이 해준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 주민들의 제안에서 시작해 지역 문화 기획자들을 통해 완성된 도시재생 시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도시를 살리기 위한 7일간의 여정은 이제 모두 끝이 났지만 또 다른 의미의 시작입니다.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지킨 울산 중구. 그렇게 해서 얻은 가장 값진 성과는 바로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도 흉가가 되는 것처럼 도시도 사람과 애정이 없으면 결국엔 그냥 부동산의 가치만 있는 물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도시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뭔가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들 그리고 사랑이 많은 분들 그래서 분쟁도 많아요 사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가면서 어떤 삶의 공동체로서 거치장이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삶의 공동체로서 정말 이 울산 원도심에 가면 많은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가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 이렇게 도시 재생은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재생은 도시를 살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울산 중구의 도시 재생이 주목받는 이유이자
더 오랫동안 빛날 수 있는 힘입니다.